우리 수학 공부할 때 가장 핵심이 규칙성을 찾고 일관된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할 때 규칙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일관된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수학 공부하는 목적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이 변질돼서 그냥 뭐랄까 내신하듯이 달달달달 외운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수능으로 바뀌면서 약간 이제 머리 좀 좋고 이렇게 규칙을 잘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규칙을 찾을 때 약속이 있어. 약속들을 따라가야 돼. 선생님 아들이 강진서인데 강진도라고 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수학자들이 약속해 놓은 게 있어. 등차 수열이 있고 등비 수열, 그런 규칙을 찾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뭐랄까 이런 틀이 있죠. 그 틀을 우리가 알면서 그걸 나아가는 거야. 근데 지금 요새 추세가 수열해봤자 점화식이 없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두 가지만 대충 알고 있으면 되고, 하나 더 한다면 시그마 용법.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느 학생이 이게 문제 푸는데 이렇게 이름은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쪽지로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개 안 할 거니까요. 쪽지로 얘기 보내주셨는데 선생님 아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등차 수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합,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일반항 합, 그 다음에 시그마 용법,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함수, 요걸 모른다. 그러면 정석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어느 책이나 상관없으니까 책을 펴놓고 해야 돼. 그거 모르면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모르신 분들은 책을 펴놓고, 그리고 이 중에서 공부 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연락 황당한 게 뭐냐면 미적분, 그러니까 30번, 21번 미적분 어렵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21번 수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문과 21번이나 이과 20번이 감사하게 수열이 나왔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30번에서 이제 미적분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30번이 어렵게 나오는데 29번이 중복조합이라든지 그 순열조합이 좀 어렵게 나와. 이거에만 우리가 주목했지, 이 순열은 속된 말로 그냥 멍멍이 무시를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번 어려운 건 틀린 한이 있어도 이런 수열 파트에, 근데 이 수열이 학문적으로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요번 21번 이과 21번 문과 21번이 문제가 수열로 똑같아, 비슷해. 근데 좀 다르게 냈어요. 근데 문제 그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해봤자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점수가 나온다, 그럼 믿을 게 없어. 그러니까 믿을 게 없고 딱 하나, 최근 수능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달달달달하면 2등급은 나와요. 2등급.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저희가 가르쳤던 애 중에서 엄마가 뭐냐면 갑자기 암에 걸렸어. 그러더니 얘가 고3이에요. 낙생고입니다. 그 학생. 지금 낙생고에 사관학교 가네거든. 2년 됐나? 해군사관학교,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해군사관학교 가는데 걔네 엄마가 암 걸렸어.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더라고. 원래 이 학원 저 학원 이렇게 이게 띄엄띄엄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얘가 독하게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게 머리가 좋은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수능 평가를 달달달 외웠어. 그러니까 수능에서 하나 틀리나 두 개 틀리나 그랬을 거야. 하여튼 1등급인가 2등급이 나왔어. 1등급 초반, 1등급 후반대인가 2등급 초반대였는데,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붙었어요. 내가 왜 기억하냐면 걔가 정확하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데 이과 280명이 이과였어. 그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중에 걔가 250등인가 했던 걸로 기억나요. 이름도 제가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수능만 달달달달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지금 얼마 1년 남았단 말이야. 특히 이과 쪽 애들은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문과는 대학하기 좀 힘들어. 근데 미안해요. 근데 공부하기 좀 편하죠. 근데 이과는 일단 수학만 나오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믿을 거 없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잘 가르치는 거랑 너네가 점수 나오는 건 전혀 상관없어. 일단은 너네가 기준 잡아야 될 건 뭐냐? 일단은 수능 평가를 달달달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외운다는 표현 좀 그렇고 익숙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수요를 가르치는데 여러분한테 잘난 체하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 없어. 내가 이제 선생님도 고등학생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 선생님 중에서 날 현혹했던 사람들 욕해 지금. 저 사람이 왜 그렇게 가르쳤지? 그냥 현실적인 걸 가르쳐. 근데 일단은 그 고등학교 때 수능 평가원들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런 분들은 되게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수학이랑 과학 공부는요. 다른 거보다 수능 평가원은 2년치를 외웠다. 외운다는 표현 좀 약간 좀 민망하지만 외운 게 아니라 익숙해졌다. 어떤 게 나와도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2등급 나옵니다. 2등급 나오면
의대 빼고 서울에 있는 학교는 다 추가로 붙어. 미안합니다. 한 번에 붙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추가로는 다 붙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사관학교 그 얘기해 줄게요. 그 누군지 이름 얘기하면 제가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름 얘기할 수 없고 저한테 카톡으로 얘기하면 2년 전인가 3년 전에였어. 그 해군사관학교 붙은 애였는데 정말 공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도 달달달 외웠어. 일단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막 계속 틀린 거를 오답을 막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 10번 정도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킬러 문제 빼놓고는 그냥 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기준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 아하, 다 필요 없어. 수능평가원, 그 수능평가원을 일단은 최근 한 2, 3년치, 뭐 적게 한 1년치만 해도, 그래서 저도 1년치만 했습니다. 1년치만이라도 확실히 여러분 꼴에서 방향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특히 이번에 1년치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 거랑 이거랑 달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 2020년, 그러니까 너네 1년 선배들이 봤던, 1년이 아니죠? 1년인가? 2년 선배들이 봤던 그때 수능부터 약간 수열 파트가 좀 바뀌었어. 그 전까지는요, 무식하게 규칙만 찾으면 다 나왔는데, 요 2020년,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2020년 거기 문제를 보시면 정말로 이게 뭐랄까,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어. 그냥 무식하게 규칙만 찾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논리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지금 여기 칠판 보시죠. 칠판 보시면, 수열을 배운다. 다 필요 없어. 규칙성을 찾는 거야. 근데 잠깐 좀 조심해야 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합, 등비 수열의 일반항합, 시그마 용법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 좀 난감한 거야. 난감하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친구들은 꼭 책을 펴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수열 파트는 괜찮아.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규칙성과 일관대감을 갖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일반항 AN에다가 시그마를 돌리면 SN이 되고요. 이 SN에다가 SN-S 빼기 이걸 빼면 이게 AN이 된다는 거. 요거가 AN, SN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옛날 수능에는 약간 수능 과도기 때, 수능 초반 때라든지 좀 이렇게 좀 뭐 교수들이 문제를 내시잖아요. 그분들이 좀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수학적인 구조, 어떤 게 뭐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삼각형 문제를 약간 뭐죠? 약간 그 어떤 거 경시대회 같은 문제 보시면 뭐 이렇게 푸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규칙성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규칙성하고 요거 정도 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요거 일단은 풀어서 밴드에다가 올리면 틀린 거 오답노트 해줄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수능이 이제 뭐 예전과 같지 않고 좀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여러분 할 때 틀린 걸 여러 번 해서 자기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중에서 선생님 나 책이 많아. 그럼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할지 몰라도 나머지들은 책이 좀 많으면 더 헷갈려. 그리고 일단은 이 중에 낙생고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낙생고 너무 좋아. 왜 좋냐면 야, 나 깜짝 놀랐어. 요번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에 요번에 봤던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베꼈더라고. 야, 정말 잘 베끼셔. 대박이야. 왜냐면 그래도 수능평가원 다음으로 믿을 만한 게 사관학교 경찰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선생님 나 좀 수능평가원은 좀 쉬워. 그런 사람들은요. 사관학교 경찰대까지 믿을 만해. 그 다음에 그것도 선생님 나 이 정도 다 했거든. 그런 사람은 뭘 해야 되냐. 그 수리논술 문제 있잖아요. 수리논술 문제에 그 정도까지만 딱 자기 거로 만들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우리 살짝 볼게요. 페이지 여기 보세요. 여기 2페이지 여기죠. 개념서 여러분 책 아유 좋아. 3페이지 들어갑시다. 3페이지를 내가 이렇게 왜 했냐면 필기하지 말라고. 필기하면 안 돼. 알았죠? 여러분들 뭐 필기하다 끝난 애들 많아. 우리 인생이 필기하다 끝나면 우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기 같은 거 하지 마. 하지 말고 여러분 머리가 움직여야 돼. 진짜. 이제 살아보니까 특히 그 너네 엄마 아빠 때까지는 학력고사 되니까 좀 무식한 분들이 공부를 잘했어. 근데 수능으로 오면서는 일단은 머리가 살아 있어야 돼. 머리가 죽으면 힘들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 개념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합, 등비 수열의 일반항합, 그 다음에 시그마 용법,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K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거 모르면 우울해. 잠깐만. 그쵸? 다시 한번 얘기 칠판에 쓸게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엄마 나 일반항이랑 합을 몰라. 이거 상당히 우울합니다. 그러면 이거 두 번째 등비 수열의 일반항합.
내가 구원장님한테 듣기로는 우리 2등급 수준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엄마 그래도 난 몰라. 그런 사람들 정석퇴폐는 이거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뭐죠? K가 있고 요 K제곱이 있고요. K3승이 있다. 아유 엄마 나 이거 몰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이거 혹시 책지 옆에다 수원책 펴놓으시고 좀 갔다 오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헛소리 많이 할 거니까 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한 거를 동영상 편집해 갖고 올려놓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막 선생님 나 못 들었어. 그런 사람들 다시 들으면 돼요. 자료도 똑같이 올릴 겁니다. 수업한 내용도 다 올려놓을 거야. 그래서 요 2분의 요거 N의 N 플러스 제가 글씨를 약간 안 이쁘게 쓰죠. 세상이 좋아진 거 알아요? 요거를요 아이패드 이렇게 하면 이거 탁 하면 이게 변환이 돼. 뭐죠?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생 나 몰라. 아이 괜찮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압, 등비 수열의 일반항압, 시그마 예. 요 시그마 제곱 예. 3승 예. 이걸 안다. 왜 안 되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요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여기 학원 다니는 똑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여러분 책 보고 하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약간 떠들게요. 이 떠든 내용도 절대로 중요한 게 시험에 큰 도움은 안 돼. 그냥 잘난 체하고 약간 설명하게 선생이 뭔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전혀 뭐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규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일단 빠밤 등차 수열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점화식이라는 큰 그릇에서 일단은 거기에 2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개차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있는 거야. 근데 등차는 항사의 관계가 D가 일정한 거. 이거 모르면 망신, 멍멍이 망신, 요 항사의 관계. 요거 공차가 D라는 거.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필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 근데 웬일이야? 이게 이런 식이 바뀌어. 이게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라. 함수가 수학에서 되게 중요해. 혼자 많이 떠들어요. 그러니까 졸리진 않을 거야. 혼자 어떻게 떠드냐면 수학이 4단계가 있어. 네 그룹. 뭐냐면 기하학 교수가 있고 해석학 교수가 있고 대수학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계학 교수가 있어. 통계학은 따로 나갔죠. 그래서 이제 요 네 분야가 있는데 지금 요 함수가 슬쩍 넘어가는 일단 함수는 뭐냐면 함수가 우리 잠깐 첫 번째 뭐였죠? 예, 이렇게 헷갈렸네. 기하학, 대수학, 해석학, 그 다음에 통계학 있어요. 근데 요 해석학의 핵심이 바로 함수야. 근데 함수의 정의가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씩 전부 다 대응하는 거야. 근데 이 함수에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거. 그게 바로 수열인 거야. 다시 하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잘난치 하는 얘기야. 왜? 할 얘기 없거든. 등차수 일반항압, 등비수 일반항압, 시그마 용 이것만 얘기하면 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떠드는 거야. 잠깐만. 왜냐면 우리가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수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함수에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거. 그래서 A1, A2, 그러니까 1, 2, 3, 4. 이제 우리가 수열할 때 A1.5, A2.5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가 수열인 거야. 그 함수 중에서 뭐냐면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야. 이게 너무 이쁜 거야. 여러분 그래도 요거 좀 추천하. 되게 이뻐요. 예뻐서 일단은 요거를 변형한 거죠.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D가 기울기라는 거. 그래서 약간 잘난체 하면 요 기울기라는 개념이 있어. 엄마 수학에서요. 절대 뚱딴지 같은 거 낼 게 없어. 이상하다 싶으면 기울기라든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기울기가 요거죠. 요 얘기. 좋습니다. 기울기 생각하니까 또 신기한 게 하나 생각났어요. 여기 7, 8 이거 한번 적어놓으세요. 이게 내가 경찰대 문제 중에서 이거 한대 흔들어의 최대값이 뭘까? 이게 사관학교 문제로 나왔거든요. 경찰대. 이거를요. 내가 기울기니까 물어봤겠죠? 이거 한번 풀어봐 지금. 이게 뭐였냐면 내가 뭘 지금 강조하려고 하냐면 수학에서 이렇게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최대값이 몇인지를 한번 얘기해보자. 조건도 할게. 거기도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0에서 파이까지 세타가 요거일 때까지. 한번 요거를 우리 한번
한번 우리 떠들어 봅시다. 이걸 좀 그래도 우리 남학생들 위주로 많이 물어볼 겁니다. 이거 딱 하면 이거 풀 줄 알면 그랬구나. 교수들이 얘네들이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신은 뒤통수 치는 문제들이 많죠. 근데 낙생고는 훌륭해. 막 이런 거 막 베끼더라고. 무서운 학교입니다. 일단. 근데 보통 내신 보통 학교에서는 막 이게 뒤통수 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게 경찰대 몇 년도인지 까먹었어. 미안해. 내가 머리가 좋지는 않나 봐. 경찰대 문제인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막 미분으로 풀고 생쇼하게 푸는데 그러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 기울기로 푸는 거야. 기울기 이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힌트 줄게요. 힌트가 뭐냐면 이 기울기 나왔잖아.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이거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쩔지. 그러니까 여기 밑에 여기 기울기가 있어서 이 생각이 좀 나갔고. 그러니까 기울기 생각하면 이 문제 때문에 되게 멋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거 살짝 떠들게요. 선생님 살짝 떠든다면 아유 재밌어 엄마 진짜로 이렇게 있죠. 그럼 요거가 우리가 상학함수의 우리가 정의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아들이 진서인데 진도라고 하면 연락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때 항상 정의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상학함수의 정의는 단위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x값이 코사인, y값이 사인, 기울기가 탄젠트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단위원을 돌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근데 감사한 게 뭐냐? 지금 요거 각도니까 요거야. 요거 위에 있는 값이죠. 엄마! 그럼 얘가 된 거야, 지금. 근데 엄마, 나 어쩌라고? 알았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야. 엄마, 나 답을 다 구한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야.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를 최단거리 해갖고 구하면 되겠죠. 어때? 이해가 되니? 우리 준수 이해 가요? 네. 이거 그냥 집에 가서 심심할 때 풀어보세요. 이거 동영상 다 찍어놨으니까 이거까지 풀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우리 형규는 괜찮아요? 네. 이해 가죠? 오케이. 정원이 이해 가요? 네. 좋습니다. 정원이 미안해. 나도 여학생 줄 알고 많이 안 물어. 너한테 많이 물어봤다. 좋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어때요? 이해돼요. 고마워요. 내가 3년 전에 수연이가 서울교대 갔는데 엄청 잘해요. 이름 똑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일단은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들어갈게요. 일단은 이거 줄게요. 요거를 지우고요. 지우고 이게 어차피 이제 제가 동영상 찍어 놓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떠든다면 떠들어 볼게요. 보자. 그럼 우리가 여기가 등차 수열은 이제 이렇게 1차 함수가 된다는 뜻이야. 요거 1차 함수 기억하셔서 여기 D가 기울기의 역할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X 증가량, Y 증가량이야. 이거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런 거 보면 쩔어. 왜? 여기 보시에요. 요렇게 보시면요. 이게 기울기인데, 그러니까 A3 빼기 A1이 여기가 2D가 되겠지.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 배울 때, 등차 수열 배울 때 두 항의 차이가 2개 차이 나니까 2D잖아. 근데 이거를 기울기의 관점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편해.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되게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요것도요, 기울기에서 나온 건데, 여기 기울기도 또 뭐죠? 이 기울기 같이 해서 이제 A사랑 A1을 빼면 우리가 공차가 3개인데 이거에 기울기 나왔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쭉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책에 다 있고, 제가 이제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니까, 이런 거 나와. 선생, 5에서 8이니까 마이너스 3 차이 나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인 게 당연한 거겠지. 그 다음에 선생, 이거 뭐야? 20에서 40이 빼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12 차이 날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 일반항, 합, 열라 했는데 그런 거 큰 의미 없고, 이렇게 이제 기하학적 의미로,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등차 수열이, 아이고야, 이거 1차 함수네. 근데 이게 수열이라는 게 함수에서 나왔는데, 그
그 함수에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가 겠네. 그 이유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좀 해놓은 거죠. 이것도 좀 다른 시각으로 할게요. 이게 중요해. 요게 엄마 하트야 하트. 하트. 요게 나중에 쩔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뭐 저한테 주신 주제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등차 수열이 앞에 뒤에 뺀 게 D인데 여긴 D가 Q. 약간 똑같은 얘기 지금 리바이벌 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합공식 할 때 이게 웬일이야 엄마. 우리가 이걸 외웠지만 요거는 개수고 이게 항수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제가 떠드는 거는 실전 문제와는 크닥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최고 문제는 옛날에 막 문제 몇 개 이거 맞는 것 이게 잘난치 하려고 그런 거 몇 개 있을 줄 몰라도 일단은 이런 거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만. 그리고 요게 쩌는 게요. 요게 요렇게 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합공식이 우리가 2차 함수 모양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고요. 여기 좋고. 요거를 일단은 나중에 좀 또 공략을 할게요. 또 이런 잘난 체는 있어. 선생님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젊을 때는요. 이런 거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미분해서 일반화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거 근데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이제 수열할 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지금 요게 1, A1, A2인데 다 D죠. D인데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일단은 지금 이게 뭐냐면 공차 D가 뭐예요? 요거랑 요거의 의미가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괜찮을까요? 공차가 몇 개예요? 80, n 플러스 1d인데 80이라는 거. 이걸 합하면 또 뭐냐? 항수 곱하기 중앙값. 요거를 합할 때 아까 얘기한 듯이 항수 곱하기 중앙값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크게 몰라도 됩니다. 알면 막 잘난 척하기 좋아. 그래서 여기가 요거에 합할 때 항수가 일단 n개죠. 그래서 n개 쓴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중앙값. 요거랑 요거 중앙해도 상관없어. 그 얘기를 얘기한 거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 있으면 바로 얘기해도 됩니다.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자. 등차 수열에서 이것도 그냥 알면 좋아. 왜냐면 이게 3점짜리로 나와요. 4점짜리는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3점짜리는 좀 3점에 2점짜리는 나오니까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있죠. 첫째 항이 있고 공차가 있어. 그럼 요거의 역할은요. 뭐야? 등차 수열인데 초항은 A고 이게 3D겠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또 얘기할 팁이 있어. 일단은 우리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수열에서 첫 번째 규칙성을 찾고 일관된 값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일반항 AN이 있어. 일반항 AN이 있는데 그걸 시그마 돌리면 SN이 되고 SN에다가 SN 빼기 N-1 하니까 또 AN이 돼. 이 두 번째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구조야. 수학에. 그게 이제 우리가 수열에서 배울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깜찍한 게 뭐냐면 일단은 요게 있죠. 여기서 이제 요런 의미들 요거일 때는 공차 이렇게 되고 요거일 때는 등차 수열이죠. 이거 한번 해보면 돼요. 등차인데 첫째 항은 A1, A2, A3인데 각각 하나씩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3D가 된다는 거. 혹시 이거 낯설까봐 한번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등차 수열이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첫째 항은 얘인데 근데 공차는 뭐예요? 얘가 3개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3개씩 D가. 그래서 9D가 된다는 것까지. 괜찮겠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AN이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요거는 등비가 된다는 것까지. 이 정도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몇 번 규칙 찾으면 나와. 이걸 외우고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이니까 좀 떠들어야 되니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해볼게요. 뭐냐면 이것도 그냥 알고만 있어요. 뭐냐면 묶고도 등차야. 묶고도 등차 수열이 되고 그 다음에 묶고도 등비 수열이 돼.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지금 살짝 해본다면 이게 등차 수열인데 N항까지 묶었더니 10이래. 근데 2N까지는 50이야. 엄마.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A0부터 AN까지. 엄마, 나 10이야. 그래? 그러면 A의 N 플러스 1부터 A의 2N까지는 엄마, 뭐야? 40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A의 2N 플러스에서 A의 3N까지는 뭐야? 엄마, 나 이거 묶어도 등차잖아. 그러니까 30이니까 이 70이겠지. 그래서 답이 120이 나온 거야. 요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내신이라든지 요새 수능은 이런 거 잘 안 쳐줘. 이렇게 뭐 학원 많이 다녀오고 이런 애들보다
좀 생각을 좀 기발한 게 중요하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요거 하나 생각합시다. 뭐냐면 묶어도 등차, 묶어도 등비. 선생님 나 그냥 모르겠어.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냐면 1, 3, 5, 7 뭐 이런 거 항상요 예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거 되게 중요하다.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자기가 좀 머리가 좀 딸린다.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 이해 안 돼. 예를 들어줘. 그럼 이해가 팍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늙어서 막 이렇게 뭐 박사하고 막 이거 막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근데 이해가 안 가. 근데 좀 공부 잘하는 옆에 있었을 거 아니야. 걔한테 야 예를 한번 들어줘. 그러면 딱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수학적으로 감각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꼭 카톡이나 그런 데다가 나한테 보내줍니다. 선생님 이거 예를 들어줘. 그럼 이제 다 들어줄게요. 왜냐면 공부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독한 애들은 문자적으로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약간 좀 머리가 좋은 애들은. 근데 그 평민 이하 입장에서는 뭔가 예를 통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묶어도 등차라고 연락 떠들었는데 저 돼지 같은 애 왜 이상한 소리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봅니다. 묶었더니 4, 묶었더니 12, 묶었더니 20, 묶었더니 28. 그러니까 뭐야? 이게 묶어도 등차가 되죠. 여기가 뭐야? 8, 얘도 8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덩어리로 있어도 이해 안 되면 이렇게 묶어갖고 항상 수학을 예를 들면 좋고요. 좋습니다. 연락 떠들었죠. 지금 좀 힘들어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잘난 체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고1이라든지 고2 애들을 가리키려면 뭔가 지금 고3 너네들한테 수업하듯이 하면 안 되거든. 욕먹거든. 근데 이제 고1 애들한테는 이런 거 필기해라. 뭐 나온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보시면 여기가 등차 수열 조건은 뭐냐면 여기가 R이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신할 때 뭐 R이 0이 아니면 초항부터 0이면은 초항부터 등차 수열, R이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 등차 수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할 때 문제집 보면 희한하게 항상 이 수열 파트 문제집 보면 뭐 n이 항상 2보다 크다 이 말이 왜 있냐 그게 좀 의문스러웠을 거야. 공부 좀 했던 애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유가 그거야. 이게 초항부터 안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 아실 거는 여기가 뭐 0일 때부터 등차수열이 된다. 그 다음에 공차는 요 정도. 왜냐면 아까 전에 좀 나왔었습니다. 이거 아까 필기한 걸 보면 여기가 2분의 D거든요. 이게 돼갖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앞에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잘난 체. 좀 더 잘난 체 하면은 A1이 0보다 크고 D가 0보다 작으면 요런 그래프가 돼버려요. 이런 그래프가. 그런데 일단은 이게 뭐 요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요게 자연수라면 이게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고1 좀 이렇게 순전한 애들한테 가르칠 거 우리는 상관없어요. 수능 볼 사람들은 상관없고 우리 내신 다 끝났잖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다 이거 동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밴드에다 올리고 다 할 거니까요. 일단은 하다가 선생님 나 이상해 그럼 물어보시고요. 요거 한번 보자. 요것도요. 요걸 또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냥 규칙성만 찾으러 가면 나쁜 사람이니까 좀 하는 거예요. 보자. 빠밤. 겁니다. 보자. A1이 10이야. 선생님. D가 하하.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네. 이런 느낌이 좀 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수능은 전혀 의미 없어요. 내신이라든지 좀 이게 좀 어린애들 입장에서 막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지 수능은 미안해요. 없고. 그럼 여기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일반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S1이 지금 뭐예요? S1이 A1이랑 똑같잖아. 처음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A까지 값을 구했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A값 구했으니까 여기 뭐예요? 5랑 6일 때 가운데가 최대니까 5나 6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SN이 0보다 클 때는 뭐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최대값이 0보다 클 때 N이 10이겠죠. 이것도 한번 살짝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고 너무 막 나가면 안 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또 들어갑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볼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걸 또 다른 버전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 머릿속에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럼 딱 보세요. 이거를 가우스가 10살 때인가 미쳤어. 10살 때 이거를 발견했대. 좀 아름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우스도 중요한데 갈루아가 20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뭐죠? 정수론하고 있잖아요. 정수론에서 최고가 갈루아거든. 갈루아서가 또라이야. 왜냐면 20살 때 그 나폴레옹 시대였거든요. 걔가 여자 20살 때 어느 여자 때문에 그 뭐죠? 하나 둘 셋 빵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총 맞아 죽었어.
근데 갈루아 이론이라고 우리 대학 박사, 석사 특히 석사 이상 과정에서 갈루아 이론이 짱입니다. 그게 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가우스가 이것도 8살 때가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SN이 이게 입법 A1 좀 색칠도 해야 되겠죠? A1 아이오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끝항이 L이야. 그 다음 이거를 싹 바꿔갖고 이런 구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새 수능은 이렇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요새는 그냥 약간 경향성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또 수능이 혹시 바뀐다면 만약에 6월, 9월 때 우리가 수능을 예측해. 그러면 6월, 9월 평가원이랑 그다음에 7월달, 8월달에 보는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을 보면서 이 출제자를 유추하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몰래 치는. 그러니까 만약에 6월, 9월 9월 그 평가원이랑 만약에 또 7월달, 8월달에 사관학교 경찰대에서 만약에 뭐 이게 이런 구조적인 게 나왔다. 그럼 또 연락 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근데 알고는 있자고. 그래 보자. 그럼 첫째 항이 A고요. 둘째 항, 셋째 항, 아이엄마. 마지막에 L이야. 거꾸로 놓은 거야. 거꾸로 하는데 깜찍한 게 있어. 이 더한 게 일정해. 이게 죽이는 거야. 우리가 수학 공부의 핵심이 항상 천재들이 가우스라든지 갈루아라든지 이런 파스칼이라든지 이런 천재 같은 애들이 수학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평민들이 이런 거를 이제 규칙을 찾아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핵심이 이제 규칙성을 찾고 일관된 값을 찾는 게 수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일정함이 이게 죽이는 거야. 이게 완전 죽여. 이 똑같죠? 똑같잖아. 요런 얘기를 여러분이 정확히 좀 뒤에다가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자. 그럼 이걸 더했어. 엄마. 이 더하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요런 모양이 나와서 아하 이 뜻이 뭐냐? 이 항의 개수. 얘가 중앙값. 그래서 항상 항수 곱하기 중앙값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뜻이야.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일정함.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 속에서 일정한 게 왜냐면 너무 불규칙한 이 세상이 너무 이게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비근한 얘기로 공부도 하루는 영어, 하루는 국어, 하루는 수학 이런 애들 망해요. 왜냐면 이 흐름이 끊기거든. 이게 공부라는 게 그 감이라는 게 있거든. 감이 끊기는데 꾸준하게 공부하는 애들. 내가 너네로 돌아왔는데 꾸준하게 배분해서 공부를 하면서 일단은 수능평가원 기출을 달달달 외운다. 근데 거의 외웠는데 만약에 2등급 이상 안 나온다. 그럼 찾아오면 제가 사죄할게요. 사죄하고 맛있는 거 사줄게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이랑 과학은 기출문제 위주로 잘해야 되고 수학 그다음에 국어 용어는 잘 몰라. 미안해. 내가 국어 좀 못했어. 국어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국어는 좀 이게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하여튼 수학이랑 과학은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일단 뜻이 일정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일정해. 요것도 갖고 요게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대칭적이라는 게 또 수학에서 너무 중요한 게 대칭성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좀 하다 보면 요번에 내신 공부할 때도 수투 적분 나오잖아. 거기 핵심이 뭐냐면 대칭함 평행이동하고 대칭해갖고 이게 뭔가 그래프를 약간 깔끔하게 만들어서 구하는 거야. 그게 유명한 게 우함수. 우함수는 y축 대칭이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야.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것들만 오늘 함수라는 게 뭐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야. 우리가 함수의 정의는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씩 전부 다 대응하는 게 함수의 정의였는데 근데 함수를 배우는 목적 함수는 이 4가지 분야 통계학, 기하학, 해석학, 대수학 요 해석학의 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 함수를 배우는 함수가 해석학의 우리 근본인데 그 함수라는 얘기는 항상 기본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악함수, 이차함수 열라 있잖아요. 그거를 기본꼴을 딱 그려. 그 다음에 그거를 평행이동, 대칭이동하는 게 짱이야. 알았죠? 특히 이번에 내신 준비해서 느꼈을 거야. 아하, 내가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문제가 2017년 11월에 봤던 그 30번 문제. 그 대박이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 내 여태까지 문제 중에 그게 최고야. 왜냐면 그거를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해갖고 깔끔하게 해서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이런 거 있죠. 이런 그래프에다가 보여줄게. 혹시 집에 가서 꼭 풀어보세요. 나 다 외웠어. 미안해. 한 20년 해봐. 다 외워.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대 최소 구하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게 이 대칭성이 짱이야. 왜냐면 이게 킬러 문제 30번이었는데 이렇게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분문수 잘못해갖고 틀리게 하는 문제야.
완전 못됐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킬러급의 짱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 대칭함수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런 2017년 11월에 봤던 30번 킬러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대칭함수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하고 하지 않죠? 뛰어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야 뭐 그냥 잘하지만 자기가 바닥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대칭함수 잘 몰라. 그럼 이런 거 가갖고 이거를 독파하면 너네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뭐 아유 나 개념을 뭐 잘 몰라서 뭐 다 뻥이야. 개념도 중요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실전적으로 이거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싸움도 일단은 맞짱을 많이 떠본 애들이 싸움을 잘하지 아무리 뭐 학기도 뭐 몇 단 10단 해봤자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얘기할게. 좀 떠들었으니까 연락 잘 떠들죠. 한 8시까지 이렇게 떠들 겁니다. 미안합니다. 첫날은 원래 그래. 보자. 요거 있잖아. 선생 A3, A8이 10이야. 그쵸? 그러면 이거 10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얘랑도 똑같은 거야. 얘랑도. 왜? 아, 선생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 A1 더하기 A 이거나 뭐야? A 더하기 A9나 선생 대칭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어. 맞아. 열나 아름다운 거야. 봐야 돼. A4가 A7. 요런 거. 요런 게 나오면 이 합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런 센스야, 센스. 그러니까 오락 많이 하고 이런 얘네들이 좀 센스 좋은 애들 막 이런 거 봐서 머리 좋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우리 열심히 하는 애들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뭐 놀고 막 이렇게 성적 잘 나오는 애들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하는 애들 이런 걸 길러야 돼. 엄마나 10시간 공부해서 그 의미 없어요. 항상 이렇게 공부할 때 핵심을 잘 붙들어야 돼요. 좋습니다. 하나 더 들어야 돼. 잘 봐. 그래서 좋습니다. 이 등차 중앙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차는 왜 중요하겠죠? 등차수에 합할 때 항상 항수 곱하기 중앙값이야. 선생, 아이 미안해. 이거 실전 문제 풀 때는 큰 의미 없지만 그래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가 항수 중앙값 이런 대칭성. 여러분들 중앙값이라는 거를 기억할게. 여기서도 여기가 예를 들어봐. 이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이야. 아니 선생 이 9까지 구해봐. 알았어. 그럼 9 곱하기 1해도 돼. 아 선생 나 1 더하기 17을 할래. 알았어. 나 이것도 돼 선생. 5 더하기 13도 할래. 알았어. 이거 해도 돼. 이러고 다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가운데 항상 공부할 때요. 가운데가 중요해. 대칭성 딱 해갖고 일단 중요하고요. 좀 계속 떠들고 있어.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미안합니다. 요것도 봐봐. 예를 들었죠? 항수. 이 합할 때 중앙값. 엄마! 중앙값이 3이야. 아유, 항수가 5개네. 좋아. 그 다음 여기 봐봐. 요게 중앙값이 뭐겠어? 12고 몇 개의 항수가? 19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빼면 되겠죠. 뭐 이게 12개, 48에서 빼면 되잖아. 이게 됐고요. 뭐 이런 거 뭐 홀수한 그런 것까지 몰라도